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전원 일치 질치 판결로 한덕수 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명했던 이 두 사람의 헌법재판관, 이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가처분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시 한번 국민이 승리했다, 또 국민의 뜻을 받아하는 헌재의 정확한 판단이 나왔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한덕수 대행의 이제 무리한 이 지명, 거기에 대한 국민들의 목소리, 이게 또 헌재를 움직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아직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 이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요. 한덕수 대행을 비롯한 최상목 부총리, 국무위원들, 또 대통령실 또 직원들, 참모들이 아직 그대로 자리에 있습니다. 내란의 종식, 결국 6월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닌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요. 결국 이 우리 국민들 계속 깨어 있어야 되고 힘들지만 끝까지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도 박정호의 스팟 목요일 순서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제 현장을 바로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김민석 민주당 수석 최고위원이 오늘 아침에 정부 서울청사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한덕수를 향한 경고, 한덕수 대행 지금 성급하게 움직이면 안 된다, 미국과 협상하면 안 된다, 졸속 협상 안 된다라고 외치고 있는데요. 자, 이 현장에서 오늘 1인 시위를 진행했던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 저희가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연결 준비됐나요? 자, 바로 한번 들어가 보죠. 최고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또 이렇게 또 연결되니까 좀 특별하네요. 그렇습니다. 오마이 TV에서 오늘 최고위원께서 1인 시위 하신다 말씀을 듣고 긴급하게 연결을 좀 해봤는데요. 먼저 1인 시위까지 하게 된 그 절박한 심정, 절박한 이유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네, 정확하게는 오늘 아침 8시 반에 기자회견 겸 1인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네. 오늘부터 시작해서 공직 사퇴 시한인 5월 3일까지 가급적 매일 아침 출근 시간에 맞춰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출마용 졸속 관세 협상 불가, 이것을 기본적 어떤 내용으로 생각을 했고요. 어제 마침 헌재의 결정이 나와서 그 위헌적인 행위에 대해서 국민께 사죄 드려라 하는 두 가지 내용으로 그것도 포함해서 오늘 내용을 담았습니다. 네. 조금 전에 관세 협상은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관세 협상은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시기적으로는 90일의 유예 기간 동안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인데, 네. 7월 8일이기 때문에 새 정부가 6월 4일 출범하고 나서 35일이 새 정부에, 그러니까 정통성을 가진 새 정부에 이렇게 있는 것이고요. 협상력이 있는 것이고, 네. 지금 한덕수 대행 체제가 할 일은 그 6월 4일까지 기간 동안에 일종의 예비 협의, 그러니까 미국의 의사를 파악하고 네. 미국의 주장 가운데 잘못된 것을 설명하고, 그리고 동시에 이후에 새 정부가 출범했을 때 되돌이키지 못하는 불가역적 협상은 또 절대 안 되는 이런 구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지금 한덕수 체제가 할 일은 예비 협의를 충실하게 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을 오버하지 말고 하라는 것이고, 네. 만에 하나 지금 사실상은 한덕수 대행이 마음이 콩밭에 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출마용으로 사실 5월 3일 사퇴 전까지 뭔가 근사하게 보이려고 오버해서 팔아먹는 그러한 것은 안 된다 하는 것을 경고하는 내용으로 오늘 네. 기자회견을 담았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한덕수 대행 지금도 행보를 보면 광주도 가고 뭐 울산도 가고 국회 대정부질문은 나오지 않으면서 지역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국회에 어제 왔어야 되는데요. 네. 국회는 안 오고 지금 동네 방네 방방곡곡 다니면서 선거운동하는데 정신이 팔려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콩밭에 가는 것인데, 한마디로 정처와 길을 잃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이죠. 지금 할 일은 딱 정해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정선거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국익이 걸려 있는 대미 관세 협상의 과도 체제로서 예비 협의에 충실하고, 네. 두 가지만 해도 모자란데
그것에 대해서 국회에 나와서도 보고할 의무가 있고요. 근데 무슨 대통령도 아닌 분이 글쎄 대통령처럼 국회도 안 나오고 돌아다니면서 선거운동을 해서 조금 딱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염치를 잃고 지금 이 주제를 넘는 그러한 행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덕수 대행이 지금 뭐 대선에 자신이 뭐 출마할지 안 할지 여기에 대해서 정확히 입장은 보이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도 뭐 트럼프와 통화했던 그 상황들 이걸 뭐 자신의 어떤 능력으로 치적으로 치환시키는 그런 모습만 좀 보이는 상황인데 이건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출마하고 싶어서 지금 안달이 난 거죠. 그래서 사실은 헌재 재판관 2명을 권한도 없는데 임명해서 국민과 야당을 자극해서 자기 탄핵시켜달라고 또 한 번 사실은 구걸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에 윤석열이 그랬듯이 마치 뭐 탄압받아서 어쩔 수 없이 나가는 사람처럼 이렇게 스토리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었던 것인데 네. 굳이 그럴 필요 없이 헌재가 탄핵을 해버린 셈이 된 거죠. 지금 본인이 네. 이미 꽂혀가지고 거의 무슨 대통령 후보 행보를 하고 있는 것인데 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공정선거 관리하고 그때 관세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면 불출마 선언을 명확하게 하고 여론조사에도 이름 넣지 마라. 정상인들은 대부분 다 공직자들이 그렇게 해왔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안 한 것은 물론이고 불출마할지 모른다는 기사가 나오니까 총회실이 나서서 불출마는 아니다 이러지 않았습니까? 코미디 중에 이런 상 코미디는 없죠. 그렇네요. 그래서 윤석열 때문에 대한민국이 망신을 했는데 한덕수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 정부의 총리실과 공직자들이 불필요한 망신살이 뻗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헌재 민폐를 지금 공직자들에게 끼치고 있다고 봅니다. 민폐를 끼치고 있다. 어제 이제 헌재 결정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가처분 인용된 것 이걸 한덕수 대행이 판단해 본다면 내가 잘못했다. 거기에 대해서 지명을 철회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는 게 도리라고 보여지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고위원께서는? 어제 헌재 인용의 의미는 쉬운 말로 하면 한재가 네. 한덕수 대행한테 오버하지 마라, 월권하지 마라, 헛꿈 깨라 그 얘기 한 거 아닙니까? 대통령도 아닌 사람이 무슨 저 대통령 몫의 헌재 재판관을 지명하려 하느냐? 네. 이것을 헌재가 아주 품격 있게 그 지명할 뭐 자격이 있는지 확신할 수, 확언할 수 없다고 표현했던가요? 하여간 네. 이렇게 근사하게 표현하셨지만 그것도 만장일치로 실은 만장일치로 한덕수 꿈 깨라. 그 대통령도 아닌 사람이 무슨 대통령이 지명하려는 그런 월권행위를 하냐 이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면 그냥 알아먹고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통상은 잘못했으니까 물러나거나 네. 아니면 지금 남아있는 기간 동안 공정선거 관리하고 대미 관세 협의 내 주어진 한도 내에서 성실하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바로 해주는 것이 맞죠. 근데 아직도 사실은 정신을 못 차리고 출마인지 불출마인지 이야기도 못하는 그런 아주 심한 난가병 상태에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한덕수 대행이 그동안에 뭐 공직자를 계속 쭉 해온 그 스타일을 보면 이렇게 무리수를 두고 또 대선에까지 출마 여부에 대해 확답을 하지 않고 이제 버티게 하는 이런 모습들 한덕수 대행이 왜 이렇게까지 한다고 보세요, 최고위원께서는? 저는 공직자들이 평생 하다가 네. 막판에 노역으로 망가지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주어진 소임을 망각한 그런 꿈을 갖게 되면 대부분 조만간 무너지더라고요. 그런 경우를 너무 많이 봤습니다. 과거에 뭐 굳이 제가 이름은 열거하지 않겠지만 누구누구 대망론 이런 얘기가 들었다가 대략 국민의 링 위에 올려서 일주일 내서 뭐 한 달 안에 무너지고 그냥 스스로 하차한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우선 첫째는 이미 내란에 동조하고 사실상 그와 함께 해온 그런 업보 때문에 네. 묶여서 끌려가고 있는 것이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는
사실은 평생 국민의 덕으로 녹을 먹어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가 마치 어떤 정말 대통령인 것처럼 착각하는 그런 권력욕에 빠졌다고 봅니다. 네. 일각에서는 김건희 씨와 한덕수 대행의 부인이 둘 다 굉장히 무속 친화적이고 예. 그 인연이 깊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네. 아마 뭐 어디 가서 혹시 어떻게 뭐 좋은 일이 있을지 모르다 이런 얘기를 들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지금은 사실상 한덕수 대행이 네. 합리성을 상실한 그런 행보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한마디로 한덕수 대행은 이미 정상적 궤도를 이탈한 지 상당 시간이 지났다고 보기 때문에 네. 이미 헌재에서도 사실상 큰 질책을 받은 것이고 국민들은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 아주 너무나 큰 분노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럴 경우에는 제가 맨 마지막 오늘 기자회견에서 회심과 각성을 촉구한다. 평생 관료 한덕수 대행에게 이런 네. 말씀을 드렸는데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라도 이렇게 회심해서 남아있는 소임을 다하는 것이 덜 망가지는 길일 것이다. 이런 권유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시청자분들께서도 이제 한덕수 대행을 향해서 여러 가지 비판의 말씀을 하고 계시고 헌재의 판결을 잘 알아듣고 결정을 하라 이런 말씀을 많이 좀 하고 계신데요. 오늘 이제 최고위원님께서 1인 시위까지 하시면서 관세 관련된 부분들 또 헌재 인용에 대한 이 부분들을 짚어주셨고 기자회견 통해서 또 1인 시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신데 많은 분들께서 공감을 표시하고 계십니다. 최고위원님 끝으로 저희 시청자분들께 네. 못다한 말씀이나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빛의 혁명은 승리할 것입니다. 온갖 헛꿈을 꾼 내란 세력들이 별하별 헛꿈들을 꾸고 이것저것 하지만 결국 사필 귀정 자업자득이기 때문에 헌재에서 윤석열이 만장일치로 파면됐고 한덕수의 꿈에 대해서도 헌재가 만장일치로 정신 차려 한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러나 이 남아있는 기간 동안 국익이 걸려있는 관세 협상에서 한덕수 대행이 오버해서 에러가 나지 않도록 경고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고 국민 여러분의 걱정이 계시기 때문에 당도 대응을 할 것이고 국회에서도 이런 어떤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국회와 정부도 협조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공직사퇴 시한이 5월 3일인데 그때까지는 한 대행이 입장을 명확히 하라고 촉구하면서 매일 아침 출근 시간에 오늘 보니까 제가 기자회견을 시작하자마자 한 대행의 차가 들어갔다고 하는데 예. 제가 조금 더 일찍 나와서 출근 시간에 맞춰서 이 기자회견을 매일 당분간 하고 통상 문제에 대한 이슈 또 현재의 전국에 대한 이슈를 그날 라이브로 유튜브도 할까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희들이 다 하나하나 함께 국민 여러분께서 앞장서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뜻을 잘 받들어서 이 빛의 혁명을 승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 조기 대선이 끝날 때까지 네. 함께 해주시고 함께 새로운 민주정부를 수립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셨으면 좋겠다. 저나 민주당 또는 민주 세력으로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그 뜻을 잘 받들어서 저희들이 신중하게 하나하나 헤쳐가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언제든 필요한 지적이나 또는 도움 주실 말씀이 있으면 이런저런 방식으로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